이벳 허렐이라는 연방 하원 의원인데요. 이분입니다. 이벳 허렐. 뉴멕시코주의 연방 하원 의원인데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관련 의무화와 봉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캐나다의 트럭 운전사들이 똘똘 뭉쳤었죠. 농부들까지 함께 동참을 하면서 자유호송대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는데 이 자유호송대 시위대에게 미국으로 망명 올 수 있는 그런 허가를 해주자라는 법안을 내겠다. 이게 이제 이벳 허렐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위는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와 국경을 넘는 트럭 운전사들에게 백신 접종이나 검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여기에 반발한 트럭커들이 자유를 부르짖는 그런 시위로 번지게 된 것이었죠. 이 자유호송대의 시위는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됐고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고펀드미라는 곳에 거의 한 $10,000,000 정도 기부금이 쌓였었는데 이 고펀드미가 시위대한테 보내주지 않고 그냥 일반 자선단체한테 보내주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각 주에서 난리들이 났었죠. 주 법무장관들이 고펀드미 우리가 조사하겠다. 소송 걸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 법무장관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빼서 그러면 도네이션 했던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대신에 이제 Gives and Go라는 크리스찬 펀딩 사이트에서 다시 모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며칠 만에 수백만 달러의 돈이 모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캐나다 정부에서는 비상사태법이라는 것을 발령을 하고 은행을 동결하고 강제 해산시키는 아주 이제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됐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벳 허렐 하원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정치범들에게 망명을 제공하는 것처럼 트럭 운전자들에게도 똑같이 해야 된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캐나다 시위대에게 일시적인 망명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아직 법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과연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공화당 의원이기 때문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망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을 꼭 미국으로 불러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또 명분이 좀 약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원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캐나다에 있는 프리덤 컨보이 시위대들이 나 미국으로 망명하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미국 내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격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목격하고 있는 평화 시위대에 대한 돈을 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제 이건 미국이 전 세계에 패권을 쥐었었던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슬픈데 그런 나라로서 전 세계의 인권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캐나다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는 예전부터 그래왔던 겁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의 현장들을 고발하고 같이 염려해주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해왔던 역할을 미국이란 나라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중국 위구르족들의 인권 문제,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왔던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만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들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한마디씩 해주고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트루도의 방법은 너무 지나쳤다. 이게 이제 허렐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단속은 트루도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심각한 것을 발동한 적이 없었다. 정말로 이것은 평화적으로 항의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다. 결국 우리의 자유를 말이다. 우리의 자유를 공격하고 있는 거다. 트루도 행정부는. 트루도 행정부가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스스로 깨달아야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깨달을 수 있을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얘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 자유단체 남아있냐? 이제 그들은 모두 잭 부츠 깡패들 편에 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정부가 강압적으로 해산시키고 은행 구자 동결해버리겠다. 먹고 살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카드도 쓸 수 없게 돼버리고 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 먹고 살 길을 막막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순응하고 쉬쉬하고 있는 행여나 다칠세라 이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시민자유협회는 한편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할 극단적 조치, 즉 충족되지 않은 법적 기준을 가져왔다. 비상사태는 정상화될 수 없고 정상화되어야만 한다. 무슨 얘기냐면 비상사태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가져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온당한 비상사태 선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상사태 선포가 잘못된 거다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다라는 것인데 캐나다 민주주의의 힘이 어떤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 법원에다가 하소연해가지고 사법부가 이 행정부를 어떻게 좀 견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의회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어떻게 좀 행정부 좀 말려달라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서로가 권력이 견제가 되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데 캐나다는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허셀 의원이 실제로 법안을 정말 내놓을지는 두고 봐야 될 거고요. 내놓는다고 해도 통과될 가능성은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프리덤 컨보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뭐 이분 혼자만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한결같이.